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실제로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예요. 저도 되게 오래전에 되게 짧게 들은 이야기라서 기억나는 대로 한번 들려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야기의 장소는요, 충청남도 재원리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의 30년도 넘은 이야기예요. 이거는 할머니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 그 당시 동네에서 조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나름 알려진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어느 하루는 그 재원리에, 지금 거기가 노인정인가 있을 거예요. 그 근처 동네에서 어떤 할머니께서 밭을 일구고 있었대요. 그렇게 한참 밭일을 보다가 이제 해가 설풋해질 무렵이었다고 해요. 해가 스물스물 이제 어두워질 무렵이 됐는데,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밭 근처에 아래쪽에 둔벙인가 뭐 강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머리를 풀어헤친 산발의 여자가 막 빙글빙글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막 뭐라고 혼잣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러더랍니다. 올 시간이 됐는디 왜 안 와? 왜 안 와? 올 시간이 됐는디? 그러더랍니다. 해질 무렵에 돼가지고 어떤 여자가 거기를 막 그렇게 미친년처럼 배회하고 있는 걸 할머니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밭일을 마치고서 이제 집 쪽으로 슥 걸어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동네에 한 나이는 15, 16쯤 먹은 사내놈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뭔가 보따리 같은 거에 뭘 잔뜩 싸가지고 이렇게 할머니가 내려오는 방향으로 쭉 올라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야, 넌 이 시간에 어디 가냐? 하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그 애가 대답하더랍니다. 그게 연못에 우리 누나가 빠져 죽었는데 지사 지내러 가요.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아서라 가지 마라 하고 꼭 붙잡았대요.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방금 전에 봤던 그 장면도 그렇고, 얘가 막 한밤중에 어린애가 제사 지낸다고 보찜 싸들고 가니까 가지 말라고 말리면서 붙잡았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애가 애가 뭔가 홀린 듯이 길바닥에 갑자기 주저앉아가지고는 이렇게 막 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고집을 피우더래요. 그래서 애가 지금 분명히 뭔가에 단단히 홀린 것 같으니까 지금 얘를 놔주면 죽으러 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쎄한 느낌이 들더래. 그래서 얘를 붙잡아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필름 끊어지듯이 얘가 기절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있다가 어느 순간 다시 딱 눈을 뜨더래요. 그랬더니 뭔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말투도 똑바로 돌아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애한테 그랬대요. 너 지금 가려던 데 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그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애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너무 오래된 이야기고, 할머니도 동네에서 이렇게 구전처럼 막 이렇게 이 할머니 저 할머니들한테 듣던 이야기라서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까지는 듣지 못했는데, 그 당시 할머니 동네에서 그런 말이 많이 돌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요거는 제가 아는 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야기 듣고 나서 뭐 이렇게 구글링 같은 거 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실제로 기사도 나 있는 이야기예요. 저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이 청주에서 택시 운전하시던 분 이야기예요. 택시가 보통 회사 소속의 택시가 있고 개인 택시가 있잖아요. 개인 택시는 돈 주고 면허를 사서 개인이 운영하는 택시고, 회사는 회사에 소속돼서 산업금 내고 회사 거 택시 타고 그런 거잖아요. 2008년이었던가? 그분이 다니던 그 택시 운수 회사에 택시 한 대가 계속해서 방치가 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당시 그 회사에 다니던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 들린 택시라고 그렇게 말이 돌고 있어서 방치가 되고 있었던 거래요. 아무도 그 택시를 건들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도대체 그 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 돌았냐면은, 실제로 사고가 하나 있었대요. 무슨 사고가 있었냐면은 그 택시를
담당하던 택시 기사분이 이게 시내를 주행하고 있다가 청주 수곡동인가 어디에서 길 건너던 여고생 2명을 차로 쳤대요. 그 사고로 피해자였던 여고생 1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1명이 의식불명인가 뭐 식물인간 됐댔나 하여간 그렇게 됐대요. 2명이 아주 크게 다친 거죠. 1명은 죽고.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들은 건 없는데 어쨌든 고의든 뭐 실수였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운전자 아저씨는 조사도 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운수회사의 택시는 뭐 주간이랑 야간이랑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교대 근무를 하나 봐요. 한 택시를 가지고. 근데 어쨌든 전 근무자가 그런 사고를 냈으니까 다음 교대 근무하는 사람한테 그 사실을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대 근무자한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뭐 이렇게 연락을 취했는데 저녁께부턴가 그 근무자 아저씨가 연락이 안 닿더래요. 뭐지 하다가 그 같은 운수 회사에 종사하던 운전자분께서 그 동료 집에 교대 근무자분 집에 방문을 했는데 진짜 놀랄만한 장면이 펼쳐져 있더랍니다. 뭐냐면은 그 교대 근무 아저씨가요 이 목이랑 막 몸 여러 군데 막 칼에 찔려가지고 막 피가 낭자 있는 상태로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게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이틀 3일 사이에 한 택시에서 2-3 사람이 그렇게 목숨을 잃는 일이 막 생겨버리니까 사람들이 그게 사고 차량이라고 찝찝해서 그 차를 건들지도 않았대요. 또 그 이후에는 그거 완전 귀신 들린 택시라면서 막 그렇게 쉬쉬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를 제보 받고 나서 뭔가 이 정도 사고면은 2008년도니까는 기사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뭐 궁금하시면은 그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 이야기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블랙잭님의 제보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되면 차라리 폐차하는 게. 근데 저번에도 이제 귀신 들린 중고차 사연이랑 뭐 그런 거를 소개해드리면서 얘기를 드렸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정도면 차를 폐차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의견이 뭐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개인의 입장이나 회사의 입장에서 손익계산을 하다 보면요, 그게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막 손해를 보면서 막 폐차하고 이게 쉽게 안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자동차라는 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